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분당 이제 서현역 그 인근을 지날 일이 있었거든요. 예. 성남대로인데 가다 보니까 그 이제 우측에는 서현동 이제 시범단지가 있고 왼쪽에 이제 서현동의 대형 백화점이 있는 그 무렵이었는데 위쪽에 그 고가도로에 구급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런 구급차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정말 끔찍한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걸 알게 됐는데 예. 뭐 들어보니까 뇌사 가능성 있는 분들도 나왔다고요? 피해자 중에서? 예.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흉흉하다라는 네네. 단어가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그렇죠. 좀 충격적인 사건이 몇 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이제 오후 한 6시쯤 해가지고 22세 이제 피해자 최모 씨가 부모님 네.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AK 백화점이라고 불리우는 네네. 서현역 그 인근에 그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차로 5명을 들이받고요. 네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1층과 2층을 다니면서 9명을 이제 흉기로 찔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4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는데 2명은 지금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네. 두 분은 지금 뇌사 상태에 지금 빠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대전 대덕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저는 오늘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에 지금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지금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 네네. 사람은. 그런데 본인이 이 학교의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정 교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교무실에 찾아왔는데 없다고 하니까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그 교사가 화장실에 이제 갔을 때 흉기로 찌르고 지금 달아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위 말하는 묻지마 칼부림이라고 불리우는 무동기 범죄와는 다른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타겟팅을 한 이제 보복 범죄 가능성이 그러네요.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게 네. 다만 이게 교육과 관련된 거지 아니면 다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잡히지가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은 또 졸업생이라고 밝혔으니까 이게 또 과거 교사에 대한 원한을 품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식은 이제 저희가 들어오면 예.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서현역 백화점에 이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과거에 이제 정신분열 관련된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이게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죠. 예, 이건 경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네네. 피해자는 지금 대인 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리고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피해 망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건 직후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에 다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피해 망상 증상을 이제 호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워낙 이상하게 말을 하니까 마약 검사 그리고 음주 검사를 했는데 다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정밀 감정은 지금 국과수에 의뢰를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최근에 한국에 이제 20대의 은둔형 외톨이가 굉장히 증가한 것들 이게 네.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만 12만 9천 명, 한 13만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로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요? 예, 그게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가 6개월 이상 집 밖에서 특별히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네. 말하는데 그 13만 명 중에서 41%는 5년 이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좌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네.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덕구 칼부림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고 하네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 걱정인 거는 이런 사건 사고 이후에 이제 모방 범죄가 자꾸 이제
그 발생하는 게 저희가 걱정 아니겠습니까? 예. 예고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이 살인 예고글이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데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고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뭐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도 안 되지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살해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진짜 한번 흉내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건지는 이제 경찰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후 6시 40분경에 수인 분당선의 오리역에서 살해 예고글을 올린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DC 인사이드 뭐 여기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전 여자친구가 그 오리역 근처에서 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이거 네. 말고도 지금 뭐 부산 서면역에서 뭐 범행을 하겠다, 뭐 강남역, 뭐 한티역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네. 흉기를 소지한 20대가 체포됐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말로 그거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엄마 심부름으로 이를테면 뭐 칼을 사갈 수도 있는 뭐 그럴 거잖아요. 수는 그러니까 있죠. 뭐 이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지금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고 흉흉한지를 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오리역 칼부림을 예고했다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그 근처에 산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어제 있었던 이제 AK 프라자의 흉기 난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곳 제가 이제 가끔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지리를 좀 아는데 실제 1층에 백화점 그 출입구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분당구청 방향에서 이제 직진을 해가지고 우회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좌회전을 해서 200~300m를 그 진입을 해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곳 거주자라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오리역 그 살인 예고도 그렇고 어제 AK 프라자의 이 흉기 난동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어떤 그런 그 위험감이라든가 위기의식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그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좀 돌이켜 보면은 지난달 7월 20일에 네. 그 신림역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4명이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이제 굉장히 크게 다쳤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신림역에서 내가 예고 살인 뭐 하겠다, 살인하겠다 또 예고글이 올라와 가지고 경찰이 네. 또 잡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전문가들 뭐 이를테면 이웅혁 교수라든지 이수정 교수 이런 분들의 의견은 지금 이게 모방 범죄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또 언론에 보도될 때 약간 이런 것들이 영웅시되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언론에서 영웅시를 하진 않았겠지만 네네. 그것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언론도 좀 이거를 보도를 좀 조심해서 해야 그렇죠. 되고 특히 이제 이 살인을 예고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살인 예고죄로 징역 10년을 뭐 때려야 된다 뭐 이런 네.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가볍게 본다, 우습게 본다.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강력한 거죠?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 추가로 들어온 대로 뉴스 바사삭을 통해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진의 해임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절차를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두 공영방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네. 뭐 KBS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28일에 그러니까 7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남영진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한다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윤성년 KBS 이사 이제 광주대 교수죠. 이분은 이제 뭐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재판을 지금 받고 앞두고 있는 건데 16일 만에 해임된 지 16일 만에 이제 이게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그 사유가 이제 뭐 법인카드를 뭐 남용했다 뭐 이런 등등등의 이제 사유를 이제 방통위가 내세웠는데 이 야권의 야권 추천 KBS 이사회 이사 5명이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위법한 권한 남용이라는 건데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방통위가 그렇게 뭐 이런 해임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해임 사유가
정말로 이게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게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에 대해서 의원 정치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절차들이 지금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약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KBS 이사나 뭐 방문진 이사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예전에 당해봐가지고 경험들이 있어서 되게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특히 이게 네, 이제 네.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게 그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법인카드 사용률이 38.3%, 2022년엔 63.8%로 네. 최대한 안 쓰려고 했다. 조심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이사들이 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바뀌고 털릴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고 이런 것도 내용도 다 네. 이제 합법적이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뭐 여당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권이나 뭐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방송 장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송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MBC 대주주 그 권태선 이사장한테도 지금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가 송달이 됐다고 하죠? 예, 이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김기중 방문진 이사 이제 야권에서 추천을 한 거죠. 이분도 해임 추진 절차가 금년간 시작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중 이사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서 아직 송달을 못했다 뭐 이렇게 네. 알려져 알려져 있는데요. 권기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MBC 경영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다. 라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제 안영준 MBC 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이 있었는데 뭐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대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제 선임했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김기중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안 사장 주식 의혹과 관련해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해임 추진 사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관인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해임 잘라야 되나? 그래서 이게 좀 듣도 보도 못한 연좌제인가요? 거라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문이 이제 14일 이르면 오는 14일에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방통위가 16일에 이제 전체 회의에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어떤 언론 전문가들, 교수들이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은 KBS 정현주 사장이 이렇게 해임되는 건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한 3년 정도 뒤에 이제 이게 해고가 무효다라고 그렇죠. 했지만은 복귀를 할 수 없었거든요. 이미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송장이 다 끝나버린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사례를 보고 뭐 위법이든 말든 우리가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과연 이걸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노조에서는 그 방통위 야당 추천위원들이 다 사퇴해서 아예 방통위를 무력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오늘 최민희 야당 측 방통위원 내정자가 시선 집중해서 한 말이 있는데 이걸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사퇴가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리하면? 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방통위가 무력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법이 보장한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는 또 밖에서대로 싸우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맞다 이런 거고 저는 네. 사퇴라는 말이 안 맞죠. 임명을 못 받았기 예, 물론 때문에. 그렇긴 해요. 이제 그 추천된 자리에서의 사퇴를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법제처에서는 이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 뭐 법제처는 아니다 사실이다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내용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제처는 이제 최민희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제 받은 것을 이제 사유로 내세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민희 내정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제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1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금 부회장을 지냈는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방통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중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쪽에 좀 봐주고 이러면 네.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이해 충돌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정말로 이해 충돌이 맞느냐라는 게 이제 최민희 의원이나 민주당 쪽의 얘기고 아까 전에 이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난 거는 사실인데 이미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차 문제 삼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사면 복권이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그 뜨거운 폭발력을 가질 것 같은데 저희 뉴스 바사삭에서도 아마 주기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진상 전 이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사안을 봤을 때 이거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기는 조율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환 조사 시기 요거는 조율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뭐 대장동 사건, 뭐 50억 클럽, 뭐 성남 FC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 백현동 사업은 뭐야? 구체적으로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 이제 좀 이게 어딘지 기억하시려면은 예전에 옹벽 아파트 한동안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됐었던 그렇죠. 옹벽이 막 한 20m 정도 돼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야? 허가가 나는 거야? 뭐 이렇게 논란이 됐었었는데 여기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해라라고 해가지고 여러 공공기관이 다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부지가 생기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 시행사가 2015년에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의 2006년입니다. 2006년 선거 당시에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 예, 이 사람이 영입이 됐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브로커로 영입이 됐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가 원래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용도 변경이 됐는데 이게 4단계가 상향이 됐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한 거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3천억 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것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인 거죠.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요? 예,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아마 오후 늦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 라고 해서 이런 취지로 말해서 실제 이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 캠프 관계자들한테 2021년 3월에 100만 원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 본부장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본인도 뭐 300만 원인가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영장 지금 비회기 중에 무소속 의원들이죠. 이미 민주당 탈당을 했으니까 어쨌든 민주당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전직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비회기 중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 거고 이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을 법원이 보겠죠. 그러게 되면은 돈봉투 사건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더 윗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 뭐 이건 검찰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이쪽으로 이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박영수 전 특검이 어젯밤 구속 수감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달에는 이제 한 차례 기각이 됐었죠. 근데 이번 다시 구속이 됐는데 박 전 특검은 이제 2014년 당시에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일 때 이제 200억 원을 뭐 이제 받기로 하고 여기에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그런 대가성의 어떤 약속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추후에 이제
PF 대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또 추가가 됐고 거기에 이제 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제 대장동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근무를 하면서 11억 원의 대여금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뇌물이라고 검찰은 받고 또 하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한 8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대략 한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을 받다. 그래서 청탁 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지난번에는 안 됐는데 이번이 구속이 됐다. 이게 네. 좀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밌는 게 뭐 재밌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박지원 특검이 자기 그 휴대전화를 뭐 망치로 때려 부셨어요? 예, 이 얘기가 사실은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의아했던 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법원이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해서 지금 구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영장을 1차 청구할 때도 이거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럼 그때는 왜 검찰이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때 구속을 안 시켰나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그 특검 이런 뭐 누구죠? 제가 죄송합니다. 양재식 워낙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신 전 특검보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한 뒤에 이제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이제 조사 결과고 또 컴퓨터도 이제 포맷을 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정황이 매우 뚜렷하니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를 뭐 누구를 옹호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된 지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지 1년 반 정도 그렇죠.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진작에 그러면은 이미 수사 초기에 사실은 박영수를 이게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수사를 갑자기 안 하다가 야당이 특검 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수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미 망치로 폐기한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이번에 넣고 그러니까 이 검찰이 뭐 하는 거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던 검찰 앞으로 이 구속 수감한 이후에 과연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불똥이 그러니까 이런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은 뭐냐면은 이게 특검 가면은 박영수 특검 가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도 면을 구기지만은 전 이게 정치 검찰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정부 여당에도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수사는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박영수 특검이 알다시피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대검 중수부장 했을 때 그 밑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로 있었고 그래서 감히 못 건드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동안 1년 넘게 수사를 안 할 때 근데 이제 급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박영수 말고 그 이후에 50억 클럽의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권순일 대법관 등등등 해가지고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뭐 여기까지 그럼 갈 수 있을 것이냐.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박영수는 조금 이제 좀 여러모로 공경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지금까지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